이 4세대 소렌토 3가지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가솔린, 그리고 디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L 가솔린 엔진에 모터를 조합을 한 파워트레인이었는데, 이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정부 에너지 소비 효율을 충족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전 계약이 중단되는 그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죠. 등급 기준이 되는 연비가 15.8인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연비가 15.3으로 측정이 되면서 좀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5L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요, 올해 3분기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젤 2.2L 4기통 스마트 스팀 디젤 엔진을 얹은 모델을 제가 지금 오늘 시승차로 타고 있어요. 3세대에는 2.0L 디젤 엔진이 적용된 트림도 있었는데 그 트림은 4세대로 오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소렌토 모델은 2.2L 디젤 요 시승차에 적용된 파워트레인 한 가지다,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기존 3세대와 출력 토크 동일합니다. 202마력 그리고 45kgm의 출력 토크를 발휘해주고 있고요. 현행 판매 중인 산타페와도 출력 토크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속감도 제가 이렇게 밟아보면 기존 소렌토와 크게 가속감이 개선됐다 이런 느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202마력의 45토크,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을 하는 상황이라든가, 지금처럼 급하게 추월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가속력을 꽤나 넉넉하게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전체적인 세팅이 부드럽게 된 차들은 이 가속력도 부드럽게 낸다는 의도 하에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튀어나오는 가속력, 가속 담력을 좀 뒤쪽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조금 밟았을 때는 차가 아무 반응이 없다가 조금 더 깊게 밟으면 차가 갑자기 확 튀어나가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세팅으로 되는 경우를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이 소렌토는 가속 페달을 밟는 만큼 차가 가속됩니다. 내가 밟는 대로 가속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질감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가속 페달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좋네요. 지금도 조금 정체가 있는데 가속 페달 아주 조금씩 밟았거든요. 아주 조금씩 밟았는데도 차가 조금씩 반응을 해주면서 갑자기 훅 튀어나간다거나 아니면 왜 차가 안 나가지? 이런 느낌을 전혀 전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이 4세대 소렌토에서는 엔진보다 주목해야 될 건 변속기죠. 현대기아차 최초로 8단 습식 DCT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말 그대로 클러치가 2개인 변속기예요. 하나의 클러치가 홀수단을 물고 있을 때 다른 하나의 클러치는 짝수단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동력을 그대로 전달받는 방식이죠. 현대기아 자동차도 DCT를 꽤나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세대 벨로스터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K3나 K5, 소울, 또 뭐 있죠? 앞서 언급했던 차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현대기아차에서 DCT는 이런 주로 작은 소형차급에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이제는 이런 소렌토 같이 중형급 차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건 건식 DCT였는데 이 소렌토에 탑재된 것은 8단 습식 DCT입니다. 이 습식이 건식보다는 조금 개발하기나 적용하기나 다소 까다로운 게 사실이에요. 기본적인 구조나 원리는 비슷합니다만 습식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오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열 관리라든지 아니면 열 배출을 위한 추가적인 라디에이터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달아줘야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개발하기도 비교적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고 단가도 비싸죠. 대응할 수 있는 토크가 높고요, 변속 속도도 당연히 빠르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주로 출력이 높은 고성능 차에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습식 DCT는 빠르고 좋은 변속기, 이런 인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8단 습식 DCT 소렌토에는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플라스틱이긴 한데 금속 느낌을 낸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어요. 따로 매뉴얼 모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 그랜저 시승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기아차는 대부분 매뉴얼 모드를 따로 마련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드를 딸깍거려서 수동 모드로 진입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D 모드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매뉴얼 모드를 쓰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는 거. 어쨌든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딸깍하면
업. 아, 5단 밑으로 안 내려가네. 업, 다운, 다운. 오, 세상에. 업, 업. 전체적으로 업, 다운 다 빠르긴 해요, DCT답게. 근데 업시프트보다는 다운시프트가 훨씬 빠르네요. 뭐 이거는 뭐 다른 차들도 대부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죠. 아, 근데 다운은 진짜 빠르다. 와씨. 다운은 제가 따 하면서 이 버튼을 누르고 운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변속을 하는데요. 아, 물론 제가 이렇게 리액션을 한다고 해서 포르쉐의 PDK만큼 막 그러진 않습니다만 소렌토잖아요. 보통 저희가 업 지금 업 지금 이러거든요. 그 느린 변속기들을 할 때는. 자, 따라고 얘기할 때 이미 변속을 했어. 따 업 지금 업 지금 다운 이미 했어요. 다운 이미 했어. 확실히 DCT는 DCT네요. 일반 변속기가 아무리 빨리 세팅을 한다고 해도 역시 변속 속도 면에서는 DCT를 따라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DCT가 탑재되면 조금 변속 충격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고속화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한강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램프를 빠져나올 때라든지 뭐 아니면 기타 뭐 후진 뭐 이런 거 변속을 할 때도 보면 변속 충격이 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지금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이렇다 할 변속 충격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동으로 변속을 했는데도 변속 충격 전혀 없어요. 이거 계기판을 가리고 그냥 페달만 딸깍거리면 변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 매뉴얼 모드로 진입을 해서 4단에서 거의 4000rpm 조금 넘을 때까지 가속을 했거든요. 거의 레드존이 가까워지니까 매뉴얼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업시프트를 하네요. 거의 고RPM을 물고 있는 시간이 2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초 내외? RPM 게이지 자체가 거의 레드존에 찍을 법하니까 얘가 알아서 바로 변속을 해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연비라든가 주행 효율에 조금 초점을 맞춘 모습이네요. 아, 스포츠 모드에서도 동일하네요. 지금 하이패스를 나와서 지금 급가속을 해봤는데, 매뉴얼 모드로 급가속을 해봤는데 스포츠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4000rpm 조금 넘은 한 4500에서 4600rpm을 도달하니까 머무르는 거 없이 고RPM 막 물어주는 거 없이 바로바로 윗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지금 4세대 소렌토에는 18인치와 20인치 두 가지 휠이 적용이 됩니다. 3세대에는 19인치 휠이 가장 큰 휠이었는데 19인치는 없어진 것 같고요. 브로셔에는 안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에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18인치예요. 기본이 18인치고 스타일 패키지를 넣으시면 20인치 휠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사실 18인치도 그렇게 작은 휠은 아닌데 요즘 뭐 SUV건 세단이건 워낙 다들 큰 휠을 끼고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걔네들에 비해서는 작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승차감을 감안한다면 지금 20인치 휠이 장착된 시승차는 이 되게 부드럽게 세팅된 서스펜션 세팅에 비해서 요철이라든가 지금처럼 이런 조금 노면이 너덜너덜한 곳을 넘을 때 약간 통통 튄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휠이 20인치로 크다 보니까 생기는 느낌인 것 같은데 18인치를 선택을 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얻는데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멋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저는 멋도 중요한 사람이라 야, 이거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18인치의 승차감과 20인치의 멋을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19인치 휠이 있었더라면 고민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야, 승차감이면 승차감, 멋이면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뭐 아니면 도, 약간 그런 느낌? 네. 앞에 지금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조금 세게 넘어져 볼게요. 생각보다 잘 넘네요. 거의 60km에 달하는 속도였고 가속 방지턱도 낮은 방지턱은 아니었거든요. 되게 마냥 헐렁헐렁하진 않아요. 마냥 막 이런 세팅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다 잡아놨거든요, 서스펜션을. 그런데도 저런 요철, 가속 방지턱이라든가 기타 요철을 지날 때 쾅 쳐주지 않아요. 꽤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라도 좀 비교적 부드럽게 둥둥 하고 넘어줍니다. 부드럽게 세팅한다고 해놓은 차들을 보면 기본적인 승차감이 낭창낭창 하긴 한데 이런 요철을 지날, 좀 세게 지날 때
이 서스펜션이 다소 많이 무르다 보니까 이렇게 쾅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렌토는 나름대로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운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좀 격한 요철을 넘을 때도 뭐 60에서 70 뭐 이런 속도로 넘더라도 기분 나쁜 충격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잘 넘네요. 지금도 잘 넘어요. 그리고 기어노브 뒤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이 조그맣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를 같이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한번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터레인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참고로 터레인 모드는 사륜구동 옵션을 선택하셨을 때만 적용이 되는 사양입니다.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스노우가 있고 머드, 샌드 구성을 하고 있고, 머드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그 힐 디센트 컨트롤 있죠. 지금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라고 계기판에는 나오는데, 힐 디센트 컨트롤이 활성화가 자동으로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컴포트, 에코, 스포트, 스마트, 뭐 다른 현대 기아차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뭐 4가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이 LCD 계기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2.3인치짜리. 이 모드 전환에 따라서 계기판이 굉장히 화려하게 변합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 자체가 변하지는 않고요. RPM 미터와 그 속도계가 디자인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네요. 그렇다면 드라이브 모드별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의외로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성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아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했다고 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거나 예민하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간다거나 그런 다이나믹한 변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컴포트에서 지금 정속 주행을 하다가 제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보면 RPM이 스포츠 모드로 변화했을 때 뭐 다이나믹하게 우웅 갑자기 띄워준다거나 이런 변화가 전혀 없죠. 그냥 1500rpm 그대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막 주행 질감이 다이나믹하게 변한다, 그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한결같이 가볍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진입을 했다고 해서 핸들이 무거워지거나 그러지 않고요. 아까 고속주행을 할 때도 딱히 무거워진다거나 그런 느낌 잘 안 들었거든요. 스티어링 휠은 일관적으로 다소 가벼운 느낌입니다만 일체감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잔망잔망하게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에는 잘 안 담길 것 같긴 합니다만 차체가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만큼만 움직여도. 스티어링 휠 자체는 가볍지만 직결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 뭐 이건 와인딩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아무튼 국도변을 가고 있어요. 국도변을 코너가 많은 국도변을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가속감에서 아쉬운 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 굉장히 저속으로 가다가 킥다운을 하고 다시 저속으로 가다가 킥다운을 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킥다운을 했을 때 이 가속력이 발휘되는 그 반응성 자체가 조금 느린 편이에요. 가속 페달을 지금 밟았다! 이제 나가잖아요. 이게 가속 페달이 그냥 평소에 달리고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발컨이라고 하죠. 발 컨트롤을 할 때는 전혀 이게 가속력이 너무 늦게 발휘되는데 이런 이질감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저속에서 이렇게 킥다운을 할 때는 가속력이 발휘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일단 가속력이 발휘되고 나면은 전혀 답답하진 않은데, 그 가속력이 발휘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조금 스포티하게 운전을 하는 편이라면 그런 부분은 조금 답답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100km가 조금 넘는 속도로 정숙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면이 아주 안 좋은 고속도로거든요. 노면 소음은 상대적으로 잘 막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안 좋은 현재 노면 상태를 고려하면 노면 소음을 잘 막았는데, 풍절음은 조금 시차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승차는 1년에 이중접합 차압 유리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중접합 차압 유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절음이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옆 창문에서 들리는 풍절음보다는 이 썬루프에서 오는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은 카메라 때문에 이 차량막을 열고 달리고 있는데, 썬루프의 차량막을 닫고 주행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풍절음이 많이 억제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썬루프에서 좀 오는 풍절음이 있지 않나.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점은, 오늘 강풍이 되게
많이 부는 날씨거든요. 날씨도 흐리고 그런 부분은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운전자 주행 보조 기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안 봐도 잘할 거예요. 특히 ADAS 기능은 뭐 반자율 주행 기능은 안 봐도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때까지 시승했던 현대 기아차 중에 차급을 막론하고 이 ADAS 시스템이 못 쓰겠는데? 정말 좀 불안한데? 이거는 평소에 못 쓰겠다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물며 이 중형급인 소렌토도 ADAS 기능 충분히 잘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해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반자율 주행 관련 버튼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하면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작동이 하기 때문에 지금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작동이 됐죠. 지금 고속도로니까요.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작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선을 인식한 상태입니다. HU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반자율 주행 관련된 사항들을 전부 HUD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차간 거리부터 제한 속도, 차선 유지 기능을 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고, 사각지대 경보 장치를 표시해 주고요. 차간 거리는 총 4단계로 조절을 해주네요. 많이 해주는 차들은 5단계까지도 해주는데 4단계면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점선으로 된 커브길인데 손을 한번 떼볼게요. 지금도 조금씩 스티어링 휠이 스스로 조작되고 있죠. 점선이고 노면도 안 좋고 커브길인데도 정말 안정적으로 잘 따라갑니다. 지금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알림이 떴고요. 잡으십시오라는 경고가 뜨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를 하고 난 뒤에도 시간이 꽤 걸려요. 정말 오래 해줘.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해제되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제가 응답이 없으니까 HDA를 아예 꺼버리네요. 크루즈 컨트롤은 유지를 해주고요. 반자율 주행 기능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들은 경고를 했는데도 운전자가 응답이 없을 경우에 브레이크를 한번 세게 밟아서 운전자를 이렇게 야, 너 일어나, 정신 차려, 이렇게 깨워준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점차 이렇게 줄여서 차량을 정차시켜 준다거나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소렌토는 반자율 주행 기능 자체를 굉장히 오래 유지를 해주긴 합니다만 적극적인 안전 기능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2가지 정도 이 소렌토의 첨단 기능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첫 번째가 다중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아차의 최초로 소렌토에 탑재가 된 기능인데, 1차 충돌 후에 차가 자동으로 제동을 해서 2차 사고를 예방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가 어딘가에 1차적으로 박았어요. 그래서 1차 충돌이 나서 사고가 나면 그 사이에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으니까 차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제어를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차가 튕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튕기면 2차 사고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렌토는 그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제동을 차가 스스로 해줘서 이 2차 충돌을 방지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기능이 기아차 최초로 탑재가 됐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기능인데, 이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트림에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승차에는 조금 더 특별한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추가되는 기능인데, 일반적인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기능은 앞차와의 거리가 갑자기 좁혀졌을 때 내가 앞차 박을 것 같아, 지금처럼 앞차를 박을 것 같아, 그러면 제동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브 와이즈에 추가된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시스템은 앞에 따라가는 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아니면 교차로 해서 교차되는 차까지 인식을 합니다. 사실 내가 앞차를 따라가다가 앞차를 박는 경우도 많지만, 그만큼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를 박는 경우도 그에 못지않게 많거든요. 다양한 상황에서 조금 더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고, 참고로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의 가격은 약 90만원 정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4세대 소렌토를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습니다. 기본 가격은 3,080만원부터고요 최상위 트림이 3,960만원이네요 튜온 옵션을 제외한 풀옵션 가격은 4,672만원입니다 소렌토 사전 계약 통계를 보면요 약 47%는 최상위 트림 그리고 34%는 차상위 트림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계만 보면 10명 중 8명은 최상위 아니면 차상위 트림을 구입한 셈이죠. 아우 차는 풀옵션이지. 차는 풀옵션이야.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곧 산타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스파이샷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풀체인지급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산타페도 뭔가 또 그 반복되는 악몽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명 서자 취급받는다고 하잖아요. 뭔가 옵션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구성에서 조금 기아 자동차라서 차별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신형 산타페가 나왔을 때 이 소렌토가 또 받는 건 아닌지 라는 걱정이 갑자기 막 불현듯 닥쳐오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달려보니까요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타야 하는 중형 SUV 아니겠습니까? 뭐 시트 포지션부터 변속기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질감 없이 타기 편안하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국산차답게 여러가지 편의 사양들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소렌토 이름값만으로도 잘 팔리겠지만 타보니까 더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승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림을 담아드리지 못하고 또 더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데 저희가 추후에 시승차를 또 빌리게 된다면 그 시승차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카랩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승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